네, 안녕하세요. 마경환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전쟁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전쟁이 확전이 되면은 유가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렇게 유가가 영향을 주게 되면은 결국 물가에 영향을 다시 주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국채 금리가 최근에 높게 형성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높게 상승 압력을 줄 여지가 있지 않겠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유가 가지고 좀 자세히 좀 설명 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자료는 어떤 자료냐면은요, 2000년 이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 관련 분쟁이 한 6번 정도 있었는데, 그 6번의 분쟁 발생 당시에 실제로 유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여주는 슬라이드입니다. 6번 평균인데요. 요거는, 이벤트가 발생한 날짜 기준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제 50일, 100일, 150일 한 반년 정도 경과가 됐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분쟁이 발생한 날 기준으로 유가 레벨입니다. 그래서 요 레벨에서 이렇게 V자로 올라간다고 하면은 만약에 전쟁이 터진 이후에 유가가 폭등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과거에 보면은 한 6번 이벤트 평균을 보니까 뭐 조금은 올라갔는데 그저 큰 폭으로 올라가진 않았다는 거고요. 이렇게 됐던 가장 큰 요인은, 비록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중동에 있지만 두 나라 모두 다 산유국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직접 영향을 좀 미쳐서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유가의 영향은 좀 제한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과거에 확인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과거에는 이런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면 굉장히 유가가 폭등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좀 양태가 좀 달라지고 있어요. 이게 워낙에 중동 관련돼서 이제 지난 한 50년 동안에 중동에서 지정학적 이슈가 자주 불거지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약간 어떤 중동 지역의 불안정감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에 반응하는 행태가 좀 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990년 이전에는 어떤 중동 이벤트가 터지면 유가가 폭등을 했는데, 이번에도 보신 바처럼 첫날 한 4% 오르고 지금 다시 안정화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워낙에 자주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 위기나 이런 거에 좀 무감각해지는 상태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요거는 2019년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드론 공격을 해서 석유시설들 피격을 받았어요. 그때도 보면은 이렇게 피격받던 날 당일날, 그러니까 초반에 이렇게 한 60불 전후에서 한 70불까지 한꺼번에 쫙 올랐지만 결국 일정 부분 지난 다음에 다시 이게 안정화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와 달리 이제 이런 이제 중동의 원유 시장 관련 지역 리스크에 대한 어떤 민감도가 좀 낮아지고 있다는 게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이번 이슈에 관련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되는 상황일 것 같고요. 이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해서 유가의 영향을 보면은, 세 번째로는 장기적으로는 유가가 결국은 거시경제 매크로에 수렴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일시적으로 유가가 앙등을 하지만은 결국은 좀 시간이 흘러가면은 어떤 지정 리스크 때문에 유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결국 경제 중요한 매크로 상황이 발생하면 그 매크로 상황에 따라서 유가는 결정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흥미로운 자료인데, 여기가 WTI 유가 움직임이고요. 우리가 22년 3월 달에, 작년 3월 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을 했죠. 그때 보면은 그 이전부터 유가가 쭉 올라오다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면서 이렇게 한 100불 내외 하던 게 130불까지 폭등을 합니다. 폭등을 하고 그래서 좀 높게 유지가 되고 있다가 미 연준에서 22년 3월 달부터 금리 인상을 하는데, 그때 어떻게 됐냐면 3월 달에 25bp, 5월 달에 50bp, 6월 달 75bp를 했는데, 이렇게 75bp를 크게 했던 시점이 이제 6월 달인데, 요 시점부터 유가가 완전 추세가 좀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이렇게 금리 인상을 과하게 했던, 결국 매크로적인 어떤 큰 이제 이벤트가 발생하니까 유가 좀 잡혔는데, 이때 어떻게 이제 유가랑 작동되는지 다시 한번 다르게 좀 볼게요. 어떻게 되냐면은, 요거는 이제 빨간 색깔이 이제 WTI 유가인데, 요걸 스케일 좀 뒤집었어요. 그래서 요렇게 쭉 이게 내려갈수록 유가가 쭉 계속 올라가는 거고, 반대로 이게 위로 가는 건 유가가 내리는 거죠. 근데 유가가 이렇게 강세로 가다가 유가 고점에서 딱 꺾이는 시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75bp를 연준이 인상을 하면서 이렇게, 요거는 이제 달러가 지수입니다. 달러는 계속 이렇게 추세적으로 가면서 달러는 강세로
달러는 추가로 강세로 가면서 유가가 이렇게 좀 꺾였던 상황인데 사실은 이제 이게 달러가 갑자기 강세로 간 건 아니고 연준의 금리 인상 시점이 언제였냐면 요때 연준이 금리 인상이 3월 달부터 하면서 계속 달러 가치가 계속 올라갔는데 특히나 이제 요때 75bp를 인상을 하면서 이제 연준의 긴축이 본격화되는 시점부터 유가가 이제 꺾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것들이 이런 거는 유가에 단기적 영향을 주고 결국은 시장에서 생각하는 건 중장기적으로 유가의 어떤 추세를 결정짓는 거는 매크로 변수다라는 걸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간에 우리 최근에 요 이벤트는 단기적인 시각의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봐야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 이슈냐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최근에 유가 부분을 본다고 하면은 이제 사우디나 오펙에서 유가를 감산하고 감산하면서 다시 유가가 재차 최근 7월 달부터 유가 좀 다시 쭉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현재 상황에서 이스라엘 전쟁, 중동 전쟁을 인해서 혹여나 좀 지정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야기가 되면은 이제 중동에서 석유를 이제 수입 국가들한테 이렇게 그러니까 공급해 주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감이잖아요. 결국은 이제 최근에 석유 감산과 그리고 또 이렇게 중동 지역에서 어떤 석유 공급 이슈가 불거지지 않을까 하는데 이 모든 게 우리가 supply and demand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최근에 유가 관련돼 있는 이슈 내지 또 잠재적 이슈들이 사실은 supply 이슈죠. 공급적 이슈인데 이 공급적 이슈란 측면에서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터지면서 이제 서플라이 체인 이슈가 발생해서 유가가 앙등했던 시점과 같은데 결국은 저희가 보기엔 비록 이제 공통점은 이렇게 이번 상황이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벗어나면서 어떤 팬데믹 직후의 어떤 서플라이 이슈와 이번도 마찬가지로 아까 어떤 감산의 전쟁 이슈로서 공통점은 서플라이 이슈인데 그렇다고 해서 2020년 이후에 21년, 22년처럼 유가가 폭등해서 인플레이션 엄청나게 자극하는 상황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번째 요번 상황을 유가 관련해서 봐야 될 게 서플라이 이슈고 그러나 이게 2020년 어떤 코로나 팬데믹 상황하고는 좀 달리 봐야 된다라는 게 저희 쪽 판단입니다. 자, 아까 공통적 측면에서는 이제 둘 다 모두 다그 석유 관련은 원유 관련은 공급 이슈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차이점은 어떤 거냐면은 그럼 왜 제가 현재 상황이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 직후의 상황과 이번 상황이 같지 않을 거라고 보는 근거는 뭐냐면 매크로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매크로 상황이라 하면 2020년부터 해서 이제 그 당시에 코로나 팬데믹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전 세계 대다수 국가들이 엄청난 유동성을 풀고 양적 완화를 했던 상황, 즉 QE의 상황이었고 지금 같은 경우는 2023년도 현재는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긴축을 꽤나 오래 해왔죠. 그래서 긴축적 재정 통화 정책을 하고 있고 또 통화량을 오히려 그러니까 돈을 줄이고 있죠. 통화량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냥 돈이 흘러 넘치는 상황이니까 디맨드가 살아오는 반면에 공급 이슈도 있는 상황에서 유동성도 흘러 넘치다 보니까 이게 결국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자극되는 상황으로 갔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전쟁 이슈 때문에 어떻게 뭐 이란까지 확전될지 여부는 알 수는 없지만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때와 가장 큰 상황이 다른 거는 지금은 굉장히 긴축적인 이제 경제가 굉장히 좀 이제 약간 슬로우 다운하고 또 아마 내년엔 경제 금년보다 더 쿨링할 것 같은데 이렇게 경제가 둔화된 시점에 이런 서플라이 이슈는 그렇게 경제에 큰 주름살로 여기서 말하는 주름살이라는 거는 이제 물가 부분입니다. 물가 부분은 크게 충격을 주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조금 더 보면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결국은 유가와 유동성이 맞물리면서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촉발된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데 반면 이번 같은 경우는 감산과 이스라엘 전쟁 이슈가 좀 약간 불거진다는 제 가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유가가 일정 부분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때와 다른 거는 그때는 유동성이었고 지금 긴축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긴축을 했다는 거는 지금 최근에도 느끼겠지만은 결국 이렇게 긴축을 한 1년 반 이상 해왔기 때문에 결국은 시차를 두고 실물 경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연말 연초부터 이제 경제가 계속 좀 둔화가 되는 시점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유가가 오른다는 건 오히려 경제는 나쁜데 유가가 뜨면 사람들 어떻게 되죠? 자동차 운행을 이제 줄이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제 경제가 둔화된 시점에 유가가 좀 일정 부분 앙등을 하게 되면은 유가의 수요가 줄이는 효과로 될 것 같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우려한 대로 한 2년 전의 상황처럼 결국 인플레이션 촉발돼서 굉장히 크게 뭐 국채금리가 뭐 앙등하는 상황인데 지금은 오히려 경제가 둔화되는 시점에서 유가가 좀 설령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추세적인 인플레이션보다는 오히려 수요 쪽이 더 감퇴가 되면서 오히려 디플레이션 쪽으로 갈 여지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상방이 아니라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제가 도표를 보면서 좀 자세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면은 일반적으로는 유가가 만약에 올라가면은 이게 유가가 이제 원자재 쪽이니까 원자재 가면 결국 생산자 물가 그 PPI 그러니까 그 Producer Production 인덱스죠. Price Index, Producer Price Index. 그러니까 미국 생산자 물가인데 과거의 예를 보면은 한번 볼게요. 요렇게 미국 브렌트유인데 브렌트유 요렇게 검정색인데 지난 10년간인데 브렌트유 움직이는 거와 PPI 생산자 물가가 같이 가죠. 그러니까 브렌트유가 뜨면은 일정한 시점 뒤에 이렇게 PPI가 올라가고 또 브렌트유가 안정화되면 PPI가 계속 이렇게 어, 안정화되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유가가 추세적으로 올라간다고 하면은 당연히 생산자 물가를 자극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일반적이고 우리가 걱정하는 게 혹시나 다시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방금 그건 일반적인 얘기고요. 근데 항상 이렇게 브렌트 그러니까 유가가 뜨면은 반드시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면 금리도 같이 가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가가 올라가고 그리고 물가가 올라가고 그리고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건 일반적으로 경제가 정상적인 상황일 때가 그렇게 작동이 되었었고요. 반면에 경기 침체 쪽으로 가는 상황, 경기가 둔화되는 쪽에는 오히려 유가가 올라가는데 반대로 국채 금리는 하락을 했었어요. 한번 볼게요. 이거 지난 한 30년간 데이터인데 여기가 경기 침체 국면인데 경기 침체 국면이고요.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리세션이고요. 여기가 브렌트유입니다. 그러니까 검정색이 브렌트유입니다. 검정색이 브렌트유고 여기 요 색깔 옅은 파란 색깔이 미국 국채 금리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예를 들면 2008년도 볼까? 2008년에 유가는 이렇게 폭증을 했습니다. 유가는 이렇게 폭등을 했는데 오히려 국채금리 이렇게 내렸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기 침체 전 상황 여기도 있네. 여기도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즉 우리가 경제가 양호할 때는 유가가 올라가는 게 그러니까 경제가 양호할 때 유가가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도 많이 있는, 그러니까 유동성도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자극이 돼서 금리를 밀어 올리는 효과지만은 반대로 경제가 나쁜 상황에서 유가가 올라간다는 거는 경제를 더 악화시키는 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때는 물가가 추세로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금리가 낮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좀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요거를 상관성을 계산해 봤어요. 상관성을 계산해 봤는데 상관성을 일반적으로 볼 때 어떻게 되냐면은 상관성이 이렇게 100% 마이너스 100%일 때 즉 뭐냐면은 유가와 미국 10년만 국채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물가가 조금 더 자극이 되고 물가가 자극이 되면은 국채 금리는 올라가게 되죠. 원래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경기 침체 국면을 보면은 어떻겠습니까? 여기 보면 2008년과 2020년도 보면은 여기가 제가 미국의 유가와 미국 국채의 상관성을 보여드린 자료인데요. 이거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어떻게 들리면 보통 상관성은 플러스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있습니다. 즉 플러스 1이라는 거는 어떤 A와 B가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은 유가가 올라가면은 만약에 유가와 미국 국채 금리가 상관성 플러스 1이라고 하면은 유가가 올라가면 국채 금리도 반드시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반대로
상관성이 마이너스로 된다는 거는 만약에 설령 유가가 올라가면 마이너스라는 건 유가가 올라가면 반대로 국채금리가 내린다는 거예요. 즉 어떤 유가와 국채의 상관성이 플러스라는 건 유가가 올라가면 금리도 올라가는 거고 반면 마이너스가 된다는 건 유가는 올라가더라도 반대로 국채금리 내린다는 뜻을 함의를 하는 건데 원래 전반적으로 보면 과거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유가가 올라가면은 상관성 플러스 상관성이 한 0.5, 50% BP 정도, 50% 정도 됐습니다. 즉 뭐냐면 유가가 올라가는 거에 일정 부분은 금리가 영향을 받아서 올라가더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맞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렇게 경제가 침체 국면에 진입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볼게요. 경기 침체 국면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상관성이 달라져요. 평소에는 상관성이 한 0.5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경기 침체 국면일 때 여기일 때 보면은 지금 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아래는 상관성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는 상관성이 플러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유가와 미국 국채 금리의 방향성이 플러스 관계인데 경제가 나쁠 때는 상관성이 굉장히 좀 낮아지거나 또 마이너스로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유가가 올라가는 거와 반대로 국채 금리는 내린 상황이라는 거죠. 즉 이게 왜 이런 현상, 그러니까 매크로 경제가 나쁠 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경제가 좀 계속 둔화되는 상황에서 유가가 뜨게 되면 오히려 많은 분들이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유가 소비를 줄이게 되고 유가 소비를 줄이게 되면은 설령 유가가 올라간 게 유가를 더 소비를 하면은 그럼 추세적으로 유가가 못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결국은 일시로 유가가 올랐지만 반대로 그럼 추세적으로 물가가 오히려 오르지 못하고 경제가 나빠지면 물가가 더 둔화가 되죠. 물가 둔화되면은 국채 금리가 내려가죠.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좀 약간 길게 얘기했는데 현재 상황은 과거 2020년과 달리 앞서 슬라이드에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지금은 긴축을 많이 한 상황이고 이렇게 긴축을 많이 한 상황에서는 설령 일시적으로 어떤 서플라이 쪽에 이슈가 발생을 해서 유가가 일시로 뜬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돈이 왕창 풀릴 때와 달리 지금 굉장히 긴축을 했고 또 긴축의 시차 효과가 지금 예상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유가가 좀 설령 좀 오른다고 하더라도 이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해서 다시 국채 금리를 올라가는 상황으로는 전개될 것 같지 않다. 오히려 유가가 경기가 계속 둔화된 시점에서 유가가 좀 오히려 올라간다는 거는 경기 침체를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반대로 이 유가가 일정 부분 설령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국채 금리가 경기 침체가 더 가속화되면은 물가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러면 오히려 국채 금리가 내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렇게 좀 다각적으로 우리가 언뜻 봐서는 국채 금리가 그러니까 중동 사태가 이렇게 되면은 안 그래도 감산 조치 때문에 어려운데 중동 이슈가 발생해서 그러면 또 유가를 더 자극하게 되고 유가를 더 자극하게 되면은 물가가 또 계속 올라갈 것 같고 물가 계속 올라갈 것 때문에 또 국채 금리가 올라갈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긴축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점점 둔화되는 국면에서 유가가 올라가는 건 오히려 경기 침체를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촉매제 같은 걸 할 수가 있게 되고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국채 금리는 중장기적으로 내릴 수 있는 상황이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